옛날 옛적 산들과 강들로 둘러싸인 광주의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한 소녀, 이름 없이도 분리던물의 아이가 있었다. 그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빗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마치 속삭이듯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처음에는 신기하게 들었지만 점차 이 어린 소녀가 그저 환상을 보는 것이라며 무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몇 어른들은 그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산과 강은 각각 신령이 깃들어 있어 비가 내릴 때마다 그 신령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비 오는 날의 빗물은 신령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여겨졌다. 따라서 어떤 날은 빗물이 풍요와 번영을 약속했고 어떤 날은 불행과 재앙을 경고했다. 소녀는 점점 빗물의 속삭임을 해석하는데 능숙해졌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번 장마가 긴 가뭄의 끝이 될 것이라거나 다가오는 폭우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예언이 적중함을 목격하며 신뢰를 얻게 되었다. 어느 해 여름, 예전보다 긴 장마가 내렸다. 빗물은 이전과 다른 음성을 들려주었고 소녀는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홍수가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대비에 나섰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결국 그해 가장 큰 비가 내렸고 홍수가 닥쳤다. 준비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대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겪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물의 아이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진정한 신령의 대리인이라 믿게 되었다. 이후 빗물 소녀는 항상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날씨의 변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녀의 능력 덕분에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신령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성인이 되었고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광주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빗물을 통해 신령의 메시지를 듣는 소녀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의 손녀에게 이야기했듯 우리는 늘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고 끝을 맺었다. 그 소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 다음 세대에게 빗물의 신령에 대해 이야기하며 광주의 민속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먼 과거 광양 지역에는 바다와 인접한 마을들이 있어 주민들은 주로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해안 마을 주민들은 항상 바다의 변덕스러운 기후와 파도의 두려움을 느꼈고 그 결과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용왕에게 위험한 바다 상황에서 안전하고 풍성한 어획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용왕제라는 특별한 제사를 지내곤 했다. 용왕제는 매년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에 열렸다. 준비는 정월이 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마을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여 행사를 준비했다. 이들은 용왕에게 바칠 음식을 마련하고 제사가 열릴 곳인 바닷가에 특별한 장소를 정했다. 마을의 유지였던 김노인은 제사를 주관할 제관으로 선정되었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정성스럽게 그를 보좌했다. 제사 당일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제사에 필요한 도구와 음식을 준비하고 특별히 마련된 배를 정비했다. 음력 달이 떠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제사는 시작되었다. 제관인 김노인은 범상치 않은 위엄을 풍기며 제단 앞에 섰고 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맨발에 흰 옷을 입고 그의 뒤를 따랐다. 김노인이 높은 소리로 용왕에게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자 근처에 있던 파도는 잔잔해지고 하늘에는 숨겨졌던 별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제단 위에는 세심하게 준비된 음식들이 올려졌는데 이는 바다의 풍요로움과 주민들의 정성을 상징했다. 그러한 음식을 통해 용왕은 마을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느꼈을 것이다. 제사 의식이 끝난 후 마을은 흥겨운 잔치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뒷뜰에서 춤과 노래를 즐겼다. 어른들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용왕제에 담긴 전통과 믿음을 설명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가도록 독려했다. 그날의 화목한 분위기는 마을 주민들을 더욱 단결시키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매년 이어지는 용왕제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바다의 용왕에 대한 믿음은 광양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통적인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잘 어우러진 충북 단양의 해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풍요로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중 가장 특별한 전통은 매년 강가에서 열리는 강신제라는 의식이었다. 강신제란 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중 행사 중 하나였다. 매년 봄 강신제가 다가오면 온 마을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다. 마을의 장로들은 세심하게 제삿날을 정하고 제물과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강신제 당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목소리를 바짝 세우고 지켜보았다. 의식을 주관하는 무당은 우아하게 갱기를 두르고 광채 나는 옷을 입고 강가에 마련된 제단 앞에 섰다. 그녀는 단이 준비된 제물을 강물에 던지며 신에게 축원을 올렸다. 신에게 올리는 주요 제물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대나무 상자에 가득 담긴 다양한 곡식과 과일이었다. 이 대나무 상자는 마을의 청년들이 며칠 밤낮으로 만들며 정성을 다하였고, 이 상자가 물 위에 두둥실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손을 모아 기도했다. 무당이 축원 소리를 멈추고 나면 감정 깊은 악기 소리가 강가를 가득 채웠다. 이 소리는 마치 신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신호인 듯했다. 강의 신이 기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한바탕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그날 밤 모든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강둑에 모여 서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전설에 따르면 만약 강신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물결이 잔잔하게 흘러가면 그 해는 풍년이 될 것이라 했다. 반면에 강물에 파도가 일거나 의식 중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모든 의식을 다시 준비하는 심기일전의 결의를 다졌다. 단양 사람들은 언제나 강신제를 통해 강의 신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며 단양마을 신들의 축복 아래 번창하길 바랐다. 이런 전통은 시간이 흘러도 이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는 단양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강원도 깊은 산골마을. 정선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산의 정령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그들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 마을과 관련된 여우 공주와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엄청난 가뭄이 이 지역을 덮쳤습니다. 가뭄은 너무나 길었고 마을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매일 밤 산신에게 기도를 드렸고, 산 근처에서 살던 우물공주는 이 광경을 안타까워하며 마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나무꾼인 영수는 낯선 산길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영수는 마침내 깨끗한 샘물이 흐르는 곳을 발견했고, 무심코 물을 마시려던 순간 미모의 여인이 나타나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여우 공주였던 것입니다. 여우 공주는 영수에게 이 샘물은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물이며 함부로 마실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영수의 정직한 눈빛과 진심을 보고는 마침내 그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나무꾼이여, 당신은 정직해 보이는군요. 마을의 가뭄을 끝낼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영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며 여우 공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여우 공주는 그에게 희생과 용기에 관한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샘물에 모든 정성을 담아 드리워진 여우의 털을 넣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마을을 구원할 지혜를 얻게 되리라. 여우 공주는 이렇게 설명하며 자신이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요한 털 한 줄을 기꺼이 희생해야 했고, 그것을 마신 사람은 커다란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여우 공주의 결단과 고귀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영수는 여우 공주의 지혜에 따라 여우의 털 한 줄을 샘물에 넣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곧 그는 엄청난 책임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마을의 지도자로서 큰 존경을 받으며 산신과 여우 공주의 가르침을 따라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마을은 번영을 되찾았고, 여우 공주는 자신의 사라진 털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영수의 용기는 정선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받았고, 그들은 매년 여우 공주의 날을 기념하며 그녀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책임과 희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아 정선의 아름다운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여수시의 바다 깊은 곳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가득한 그곳은 용왕의 왕국이었고, 용왕은 대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여수 근방의 바다는 그 덕분에 풍부한 해산물과 평화로운 물결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곤 했다. 어느 날 용왕의 곁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용왕을 도와온 바다거북이 있었는데 이름은 청이라고 불렀다. 청은 지혜롭고 용감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용왕을 충실히 복배하며 용궁의 일들을 돕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바다 밑 깊은 곳에 있는 주술사가 나타났다. 그는 바다의 어둠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악한 존재였다. 주술사는 바다를 어지럽히기 위해 물고기들을 사로잡아 어둠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바다는 점점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해산물을 얻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에 용왕은 크게 분노하며 주술사를 물리치기 위해 대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용왕은 결국 청에게 주술사를 물리치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청은 두려웠지만
용왕과 바다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짐하며 모험을 떠났다. 여수 바다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정보를 모은 청은 드디어 주술사의 은신처를 찾게 되었다. 청은 주술사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그곳은 이미 어둠에 잠식된 어둡고 두려운 장소였지만 청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주술사는 청을 보자마자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그를 마법으로 가두려 했지만 청은 용왕에게 받은 보호의 힘으로 그 마법을 물리칠 수 있었다. 더욱 용감해진 청은 지혜로운 전략과 용감한 마음으로 주술사와의 치열한 싸움을 펼쳤다. 긴 싸움 끝에 청은 마침내 주술사를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았다. 어둠이 걷히자 여수의 바다는 다시금 빛을 찾았고 물고기들은 평화롭게 헤엄치며 여수 사람들에게 풍부한 해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용왕은 청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공로를 기려바다의 수호자로서의 칭호를 부여했다. 이후로도 청은 계속해서 여수 바다를 지키며 사람들과 해양 생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힘썼다고 전해진다. 여수의 사람들은 청과 용왕을 기리며 바다를 신성시하고 정기적인 제사를 통해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 이야기는 여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여수 바다의 믿음직한 수호자가 되었다. 청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